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관리나라 특별시민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나라 특별시민 최열정입니다. 저 항상 이 오프닝 멘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 무슨 TV에서도 무슨 멘트가 나오면 항상 그걸 연관시켜요. 저걸로 준비해야겠다. 저거다. 그래서 오늘은 네. 앨리스 네. 드립을 치셔가지고 제가 워워. 사실은 관리나라 앨리스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이건 안 아니다. 된다. 그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앨리스를 아니다. 건들지 말자. 자, 우리 이 호텔 이야기 네. 반응이 좀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3부까지 나갔죠? 예, 3부. 그래서 이제 4부 완결편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4부. 예, 그래서 오늘 4부 완결편. 호텔에 이제 뭐 방이랑 뭐 로비랑 이런 거 다 우리가 봤잖아요. 봤죠, 이때까지? 예, 그래서 이제 부대 시설 한번 한번 같이 살펴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연회장을 살펴봅시다. 연회장이라 이제 영어로는 ballroom이라고 얘기하죠. 볼, B-A-L-L. 그 공이란 뜻도 있지만 연회라는 게 영어로 또 ball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ball을 하는 그 룸이다 해서 ballroom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벌룸 댄스 있잖아요. 그 스포츠 댄스 벌룸 댄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약간 이미지가 약간 나빠지면서 그 볼룸이란 말 잘 안 써요. 하여튼 여러 그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회장은 결혼식부터 연예인 디너쇼. 그쵸. 그죠? 그 다음에 신차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죠. 그쵸. 다양한 행사로 빌려주죠. 그쵸. 이미 이제 좀 지난 이야기지만 한참 블록체인 회사들 많이 나왔었죠. 막 그 코인도 많이 만들어지고 네네. 했을 때 그 런칭을 또 호텔에서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재밌는 경험이 있냐면 제가 뭐 통역을 한번 의뢰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동시 통역할 난 실력은 아니고 그 동시 통역이 잘못 의뢰가 들어와서 나는 이제 리젝트가 되고 나는 아니다 그랬는데 뭐 제가 거절한 것도 있죠. 하여튼 그렇게 되고 뭐가 있었냐면은 그쪽 주최 측에서 미안하니까 저를 그 행사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런칭 시작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네. 그 회사가 조금 이상해 보여. 필리핀 회사인데 아니 갔는데 되게 장소는 좋은 데서 했어요. 그 광화문 포시즌 갔는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나는 한국에 그렇게 필리핀 사람이 많이 모인 거 처음 봤네. 진짜요? 그 연회장에 꽉 차게 필리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근데 또 이상한 게 그 블록체인 회사의 임원들이 다 너무 어려. 한국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필리핀 회사예요. 그 필리핀 회사의 런칭을 왜 한국 와서 하지? 그러니까. 그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임원들도 거기 대표가 여잔데 나이가 제가 볼 때 20대 초반? 그리고 그 전부 다 옷도 막 무슨 패셔니스타들처럼 막 엄청 막 화려하게 입고 있고 여기는 블록체인 회사가 아니라 이게 패션 회사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막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발표를 하는데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 그래요? 좀 이상하다. 약간 왜 블록체인 기업들 중에 약간의 좀 뭐 자금을 확 끌어모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쵸. 예, 약간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되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예. 근데 또 신기한 게 우리나라 또 아이돌을 불렀네. 우리나라 진짜? 여자 걸그룹인데 뭐 유명하진 않은 걸그룹인데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고. 그래서 뭐 걸그룹이 춤을 추고 막 거기 이렇게 약간 디저트 뷔페 같은 것도 화려하게 해놓고 하는데 이건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 필리핀 부자가 뭔가 제외 필리핀인들을 상대로 좀 자금을 모아보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필리핀 회사를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할까요? 그죠. 그것도 그렇게 고급 호텔에서. 그러니까요. 그 더 재밌었던 게 뭐냐면 거기서 한국인이 나 혼자야. 진짜? 아니 한 두세 명 있었나? 하여튼 근데 내가 본 건 나 혼자고 거기서 내 테이블에 우연히
그 싱가포르 관광객 부부를 만난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분들 뭐 어떻게 우연히 들어오셨대. 그래서 싱가포르 무슨 파일럿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파일럿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 아저씨께서 노부부신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며. 근데 되게 뭐 두 분이 성격이 좋으세요? 그래서 뭐 같이 얘기도 하고 싱가포르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필리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뭐랄까 그 사람이 좀 뭐 비교적 하얀 사람 나랑 그 싱가포르 부부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요? 사진을 찍어줬어. 본인들 사진을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라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찍자고. 어머. 그래가지고 약간 특이한 모임에 갔다 오셨네요. 나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웃긴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러고 무슨 선물을 나눠줘요. 나중에 맨 끝에 선물을 나눠주는데 살짝 기대했죠. 1등 선물이 한국 화장품 세트였어. 1등이. 약간 럭키드로우 같은 그런 근데 거였는데. 너무 1등이 빈약하다. 네, 그죠. 저는 볼펜이 당첨돼가지고.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이런 신기한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경험. 근데 또 거의 갔다 오신 게 되게 특이하다 정말. 그쵸. 저 되게 호기심이 많거든요. E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E 타입이 좀 신기한 E 타입. I와 E가 혼재되어 있는데 E가 조금 더 있어.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뿌리치질 못해요. 궁금하면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돼요. 내 혼자 한국인일지언정 거기 가야 돼. 거기 또 시간 내서 가야 될 텐데 사실. 시간 내서 옷 차려입고 가야 돼. 아무 옷이나 또 못 입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외국인 만나면 또 대화해봐야 돼. 궁금하잖아. 이분은 어찌 흘러 여기까지 오셨는지. 근데 그분들도 참 신기하게 또 거기 와 계셨네요. 그쵸.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생각나네요. 호텔에서 연회장에서 그런 것도 한다는 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아주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이 호텔 특징 뭐죠? 결혼식에서도 그렇고 깜깜하게 해놓고 조명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 그래서 호텔 결혼식을 선호하는 게 신부들이 조명이 예쁘니까 조명빨이 있죠. 좀 연예인 같이 보이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 조명을 쓰는 게 유행이었는데 다시 자연 채광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바뀌었어요? 있다고 해요. 신기하죠.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고. 그게 요즘은 자연 채광이 많이 들어오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반 정도 쓴대요. 그러니까 그 커튼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서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전 왜 우리 결혼식 가면은 스크린 큰 거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빔 프로젝터 쏘면은 뭐 신랑 신부 어릴 적 사진 나오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히스토리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눈물 흘리고 막 부모님 사진 나오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LED 스크린으로 네, 시대가 많이 변했죠. 요즘 못 가봐가지고. 네, 그 성장기 왜 연애 시절 사진 나오고 그런 거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한 게 있었던 게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그 신부가 자기 비키니 사진을 올렸어요? 거기 공개적인 자리에? 아이고. 몰랐던 거 아닐까? 진짜 문화 충격이요. 아니, 그게 한 장이면은 몰랐을 수 있는데 여러 장이었어요. 네, 혹시라도 놓치고 지나갔을까봐 두세 장 넣었더라고. 자신이 있었네. 완전히. 그치.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호텔 연회장도 많이 변화했어요. 자, 모든 것이 포스트 코로나, 그죠? 애프터 코로나예요. 그죠?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건 성공적인 이벤트다. 이제 그런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식이 변화되면서 이제 스몰 웨딩이 유행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자그만 규모라도 되게 오히려 최고의 럭셔리를 추구하는 알차게 그죠? 남 안 해봤던 거 하고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스몰 웨딩이 유행하니까 어떻게 되죠? 호텔 결혼식이 더 이상 럭셔리가 아닌 거예요. 스몰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시도해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부자들은 더 차별화를 두고 싶으니까 더 고급을 찾을 거고. 그죠? 갈수록 고급. 그쵸. 양극화되니까 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미나나 컨벤션도 형태가 많이 변화했잖아요. 좀 비대면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요즘은 그거 스크린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쵸. 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 연회장에서 이제 그
그 발표자들, 뭐 음, 기조연설 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발표를 하면은 이제 나머지 사람은 각자 집에서, 방에서 듣든지 호텔 룸에서 듣든지 아니면 집에서 듣든지 그래도 최소한 호텔엔 나타나야 되니까 호텔 방에서 듣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분도 재밌는 게 이제 골프 라운딩을 갔는데 이게 원래 요 회의가 줌 회의가 이제 결정이 돼 있었는데 시간이 변경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골프장 그 임직원 식당에서 아, 조용한 곳을 찾아서? 네, 거기서 이제 그 회의 그걸 틀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요즘에는 진짜 예전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참여 못하고 엄청 혼나거나 막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어쨌든 참여는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참여를 하는 예, 거죠. 하는 거죠. 그게 과연 축복일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거는 좀 그래요. 오히려 휴가를 완벽하게 쓸 수가 없는 게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든 노트북만 있으면 업무를 할 수 있고 회의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휴가 갔어도 잠깐만 시간을 내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 10분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경계선이 불분명해졌어. 불분명해졌어, 또 그런 면에서는. 네, 그게 다 양면이 있네요. 자, 그래서 하얏트 호텔 그룹의 경우 그래가지고 그런 온라인 컨퍼런스를 위해서 연회장 공간을 360도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석자 특히나 이제 발표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360도는 그렇게 반길만한 거 같진 않아. 나 그냥 한쪽에 짱 박혀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졸지도 못해. 내가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모르니까. 맞아.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지. 네. 자, 연회장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뷔페 좋아하시죠? 아, 엄청 좋아하죠.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조식 뷔페를 좋아하죠. 예, 사실 그렇게 아침을 다채롭게 먹어야 하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지만. 그쵸. 너무 과식하게 돼. 네, 맞아요. 근데 뷔페가 이제 호텔 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요 재밌는 사소한 사실인데, 이 롯데 호텔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 창립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네. 그 롯데의 그 창립 굵직굵직한 기념일들 있잖아요. 10주년, 뭐 20주년, 뭐 이런 때마다 고해 태어난 사람들은 뷔페를 할인해줘요. 아, 진짜요? 예, 그게 뭐 매년 정규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기분 좋으면 해요, 그거를. 근데 그런 정보 알려줘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가족이 먹으러 갔는데 여기에 뭐 79년생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 있습니다. 이러면은 창립 몇 주년이라 이제 뭐 몇 프로 할인해 드립니다 하면서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재밌다. 네, 그래서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평생 그런 혜택을 좀 누리는 거죠. 롯데 호텔에서는 네. 이제 그런 혜택이 계속 있네요. 네, 같이 그래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맞아요. 그래서 79년생들 이거 알아두세요. 좋은 팁이다. 79년생들이 있으면. 예, 그래서 롯데가 몇 주년이다 하면은 무슨 행사 없나 한번 찾아봐야 돼. 근데 내 생각에 호텔 측에서 그걸 광고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갑자기 또 많이 몰리고. 온 진짜 79년생들이 전국의 79년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되게 그때 뭔가 기분 좋은 추억이었어요. 자, 우리는 뷔페를 정말 뷔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원래 호텔 업계 용어가 있대요. 뭐죠? 자, 그게 뭐냐면 all day dining.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이닝을 한다. 예, 이렇게 부른대요. 삼시세끼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 호텔들의 뷔페는 투숙객보다는 외부 손님이 더 많은 것이 특징이래요. 그쵸. 뷔페 식당에 뭐 중요한 날 먹으러 많이 그쵸. 가잖아요. 우리. 예, 특히나 조식 빼고는. 그죠? 조식은 안 가더라도 예. 조식은 좀 약간 그 예. 가성비가 떨어지고. 그죠. 조식은 투숙객들이 많이 가고. 그쵸. 런치나 디너는 이제 그쵸. 외부에서 많이 외부에서 가죠. 많이 하죠. 저 근데 이제 외국에는 가족 식사나 지인 모임에서 뷔페를 잘 안 가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우리 가족 모여서 중요한 날이니까 호텔 가자 뭐 이건데 뭐 그 외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자, 음식이 놓여 있는 단상같이 생긴 곳 있죠. 네. 그곳을 뷔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걔네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자, 핫 플레이트 스테이션,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들, 그죠? 그 다음에 콜드 플레이트
스테이션이 있고 샐러드 같은 거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디저트와 과일.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는데 왜 이렇게 따로 나눠 놓을까요? 콜드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네. 룰 아니에요? 국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렬로 쭉 해놓고 첫 번째는 콜드 해놓고 뭐 뜨거운 거 해놓고 디저트 이렇게 일렬로 쭉 세울 수도 있잖아요. 아, 섹션을 아예 나눠 놓는 네, 이유가 섹션을 나눠 놓는 이유.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트래픽이 너무 이제 재미 과하게. 걸릴까봐 예, 그렇게 세 개로 나눠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얼떨결에 맞췄네요. 찍었는데. 찍는 것도 실력이죠, 뭐. 자, 그래서 고급 호텔의 경우에, 자, 저 이거 되게 놀랐어요. 고급 호텔의 경우에 뷔페 주방에 셰프가 몇 명까지 있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한 주방에 예, 주방에. 한 5명? 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50명이 있죠. 와, 난 많으면 10명 정도 지금 10명 할까 5명 할까 되게 고민하면서 했네. 그쵸. 난 많아봤자 10명이라고 생각했거든. 150명이 있고, 우와.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맥시멈 150인데 이 중 70%, 약 105명 정도가 동시에 출근해서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정도 항상 거기서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공간도 되게 넓을 것 같아. 그러네요. 그죠? 난 깜짝 놀랐네. 그러게.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자, 낯선 나라에서 조식 뷔페,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은 이제 여행 갔는데 우리가 로컬 푸드를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먹기는 조금 힘들 때가 있어. 맞아. 근데 이제 뷔페에 쫙 일렬로 짜라락 나오면 이 사람들의 대표 아침 메뉴가 이거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보통 이제 또 그런 면도 있지만 맨날 로컬 푸드만 먹다가 해외 가면 네. 조식 뷔페는 그나마 글로벌 스탠다드 음식들도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또 그런 면에서 이제 로컬 푸드가 잘 안 맞는 사람은 그치요. 네. 조식에서 네. 왕창 먹고 네. 이제 비축을 해놓는 거죠. 맞아. 그런 거기서 목적도 있죠. 맞아. 그런 목적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한 80-90%를 글로벌 음식으로 놓고, 맞아. 베이컨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10%만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김치랑 맞아요. 쫑이랑 갖다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전복죽.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10%를 외국 가면은 경험해보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락사. 락사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데 베트남 국수보다 더 진한 버전의 맛. 근데 그 락사를 인도네시아에서 먹은 걸 좀 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얼체 이탈리아가 세계 공통 음식이잖아요. 이제 글로벌화돼 해가지고 글로벌. 피자, 파스타는 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나라의 오렌지 주스가 맛있어가지고 레드 오렌지 주스 그게 또 생각나고 뭐 홍콩 같은 경우에 밀크티 그죠? 맞아. 저는 세계 어디에 가서 먹어도 유럽에 가도 홍콩 밀크티 맛이 안 나더라고요. 뭐 하여튼 지금은 먹어도 그 맛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호텔 그 아침에서 뷔페 먹었던. 하니까. 예. 자,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북적북적 하잖아요. 호텔 뷔페에. 돈 되게 많이 벌 것 같죠. 근데 만성적자래요. 호텔 뷔페들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음식이 항상 남은. 예. 그렇지, 모자라면 안 되잖아. 맞아. 남은 건 욕을 안 먹는데 모자라면 욕 먹지. 만약에 늦게 갔는데 이 음식이 모자라서 안 준다. 그러면 진짜 욕 먹죠. 그쵸. 그래서 항상 남아서 남은 음식은 또 다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활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물 뭐 사료도 한계가 있지. 그치. 양념된 것들은 동물 사료로 많이 주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뷔페에 이제 그 로비 라운지 바, 그다음 베이커리 전문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만성적자래요. 다? 네. 그럼 그쵸. 왜 하는 거지?
호텔 성급에 따라 갖춰야 되니까. 맞아. 그게 없으면 5성급이 될 수 없고 뭐 이러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호텔에서 직접 하지 않고 그냥 외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근데 그 외주로 돌리는 상황 속에서도 베이커리는 자기네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 베이커리가 뷔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뷔페에서 빵을 내놓을 때 그래도 맛있는 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쵸. 어디서 받아다가 좀 내놓긴 그렇잖아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븐하고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 제빵 장비들이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그거에서 본전을 뽑으려면 베이커리를 운영해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호텔 베이커리 빵들이 맛있잖아요. 좀 맞아. 비싸고. 조선 호텔 이런 데 거 되게 맛있지 않아요? 그쵸, 맛있죠. 그래서 베이커리를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네요. 예, 자, 그러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로 가봅시다. 네. 이게 이제 호텔 회원이거나 이제 예약할 때 추가 옵션으로 돈을 더 내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맞아요. 예. 자, 그야말로, 자, 영어로 executive, 임원이잖아요. 임원들이 사용하는 라운지야.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해외에 출장을 가면 호텔에서 이렇게 컴퓨터도 쓰고, 그죠? 인터넷도 쓰고 이럴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어디서 할 거냐? 방에서 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라운지에서 자기 사무실처럼 약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공간에 이게 제큐티브 라운지의 그런 공간의 특징, 오후에 해피아워가 있다는 거. 맞아. 예, 해피아워라 그래서 예, 차랑 음료, 핑거푸드 핑거푸드, 그죠? 그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뭐 일하다가 이제 이렇게 배고픔 먹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이기제큐티브 라운지가 요새 또 트렌드가 뭐냐면은 SNS에 뭐 요런 걸 찍어가지고 자기 이제 요런 해피아워 이용했다. 예, 해피아워 이용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약간 이용층이 젊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막 애기들 데리고 네. 들어가고. 네. 근데 보통은 호텔 측에서는 그거는 안 안 되잖아요. 네. 보통은 키즈들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항의하고 그러기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는 이제 사람들이 일하면서 이제 약간 그 지내는 공간이라 약간 일과 이제 간식의 어떤 경계선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에서는 좀 어차피 뭐 딴 객실에 다 와이파이 잘 되고 네. 또 이제 데스크도 있고 하니까 해피아워 쪽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예 그냥 그 사무실처럼 따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공간을. 요 공간은 그냥 따로. 따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피트니스 센터로 가봅시다. 자, 이런 웰니스 열풍이 불기 전까지는 호텔에 거의 피트니스 그 센터를 사용을 안 했었대요, 사람들이. 가도 그냥. 예, 가도 그냥 제가 기억하기론 저는 항상 이 피트니스 공간을 썼거든요. 어머, 진짜. 네. 그래서 항상 가면은 이거 룰이야, 룰. 가면은 외국 출장자 한두 명. 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국 사람은 거기 피트니스 회원. 그 한 4명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가니까 5-6명이야. 맞아. 오전 시간에 가면. 그러니까요. 오전 시간에 가면 사람 많고 특히나 MZ세대. MZ세대가 진짜 많이 와요. 왜냐하면 인증샷 남기려고. 내가 호텔에서 러닝하는 모습을. 네, 이제 몸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요. 자기 그 신체 사진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찍어서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오운완 해야 되잖아. 오늘 운동. 아, 그래요? 완성인가 완료인가? 신조어군요. 그래서 이제 이 격세지감을 좀 느끼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항상 그 피트니스는 안 가도 수영장 있는 호텔을 그렇게 찾아 헤매죠. 그렇죠. 애기를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아하는 집은 호텔 가는 목적이 수영장 가려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수영장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없어. 열정 씨가 말씀하신 수영장. 자, 수영장도 한번 같이 알아봐요. 네. 수영장에도 종류가 있어요. 자, 종류가 3가지. 사람들은 3가지를 좋아하나 봐.
그죠? 그렇지, 무조건 세 가지죠. 세 가지네. 자, 첫 번째 랩풀. 수영 선수들이 하는 그 수영장 있죠? 레인 있고 그걸 랩풀이라고 해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LAP 랩이잖아요. 랩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인기 제일 많은 인피니티 풀 두 번째 종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레이지 리버라고 해서 게으른 강? 그러니까 게으르게 수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유스풀? 유스풀. 네. 유스풀 하면은 느낌에 왠지 막 플로잉 뭐 풀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레이지 리버라고 하더라고요. 둥둥 떠다니는 그런 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 단위 리조트에 많은 형태인데 우리나라 호텔 수영장에 레이지 풀이 있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리조트나 컨도미니엄에는 있어도. 스파월드 뭐 이런 예, 데 그런 데는 있었는데 호텔에서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야외 수영장 빼고는. 근데 요새는 대형 야외 수영장의 인기도 많이 사라졌어요.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캐리비안 베이라든지 뭐 오션파크라든지 뭐 이런 데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가 봐. 너무 밖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우리 애기도 수영을 되게 좋아하지만 정말 이용하는 그 풀에서 한두 시간 놀고 나면 애가 지치거든요. 네. 그럼 빨리 이제 따뜻한 곳으로 빼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괜히 거기 돌아다니고 뭐. 맞아. 그리고 이렇게 뭐 미끄럼틀 이런 것도 안 타요, 우리 딸은. 그러니까 진짜 딱 호텔 수영장이 딱 맞아. 그쵸. 네, 맞아요. 자, 그런 수영장들이 있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수영장의 종류가 있는데 그 리플렉션 풀이라고 해서 요즘에 많은 건데 수영을 하진 않고 왜 루프탑 같은 데서 그냥 발 정도 이게 다리 정도 담그고 그냥 밤에 파티하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루프탑에 많이 있는데 규모는 작은데 뭔가 연못보다는 더 큰 건데 그렇다고 수영하기 그렇고 그런 거 있죠. 원수풀. 네, 약간 뭐 그 분위기 연출용 그런 거를 리플렉션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VIP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피트니스와 수영장을 점점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회원제가 많은 데들은 외부 사람들을 안 받잖아요. 투숙객 또 안 받는 데도 있고. 정말 회원만 딱 받아주는. 요즘에 가본 거 기억나는 게 파라다이스의 시메르 수영장. 거기 이제 SNS 샷으로 유명하죠.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예전만큼의 그런 메리트가 조금 없고 좀 쉬기는 그렇고 애기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오래된 호텔 피트니스마다 단골 고객 있죠. 터줏대감 역할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때 말했던 사모님들. 사모님들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그 자리도 지정석도 건드리면 안 되는. 자,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회원권이 워낙 고가잖아요. 맞아요. 고가여가지고 이제 그들만의 좀 클럽 문화를 형성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죠. 수영장이나 이제 그런 피트니스 센터들이. 호텔 수영장뿐만 아니라 동네 사우나도 이 클럽 문화가 있어요. 그쵸. 그쵸. 거기 이제 터줏대감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 사우나는 무조건 클럽 문화가 있다. 그분들은 거기서 삼시세끼 다 먹는 분도 계시잖아. 그리고 항상 이제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클럽 회원제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분은 이제 월정액이나 뭐 연간 회원권을 끊고 오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스파를 좀 알아봐요. 자, 호텔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고가의 서비스를 받는 곳이 스파래요. 생각해보면 호텔에서 스파 마사지 1시간 받으려면은 그죠? 20만 원 넘어가잖아요. 5성급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 굉장히 그 시간 대비 컴팩트한 서비스를 받는 거지.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글로벌 호텔들이 자기네 글로벌 표준으로 스파를 운영했었대요. 근데 이게 목욕 문화가 너무나 나라마다 다른 거야. 그치. 그죠? 맞아요. 어디는 이런 거 좋아하고 어디는 저런 거 좋아하고 그죠? 맞아. 그래서 이 스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그렇지 않은데 스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아웃소싱을 한대요.
그래서 다른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좀 마사지계에서 이렇게 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동네나 이런 데 유명한 데 가면 뭐 내가 리츠칼튼에서 10년 있었다 뭐 이러신 분들 있어요. 내가 뭐 연예인 누구누구를 봤다 하면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한 게 아, 그러면 호텔 스파에 대한 비용은 호텔 시설 비용이지 스파 자체의 그 마사지 퀄리티의 비용은 아니구나. 맞아. 그렇겠네요. 그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숨은 고수들, 동네에 숨은 고수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맞아. 그분들이 예약하기가 더 힘들어. 호텔은 아무 때나 가도 돼, 솔직히. 맞아. 꽉 차 있어. 그분들은 비는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은 일주일 전에 예약해. 진짜. 맞아. 그분들의 막 20, 30년 된 손맛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단골들만으로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광고도 안 하세요. 뭐 다른 한 번, 두 번 오는 뜨내기든 제약을 안 잡아주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만약에 빈칸이 생기면 그냥 단골 중에 요번 주에 뭐 한번 자리 부탁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요번 이 시간 비었어요 하면 또 바로 오시는 고객들이 있어. 맞아요. 그냥 그 빈칸이 나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있어. 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뜨내기는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가나 그 숨은 고수들이 정말 맞아. 대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에 오른 거죠. 그쵸. 그분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사람 어디 아픈지 알아. 이 속병까지도 다 아신대잖아요. 맞아요. 엑스레이 찍듯이. 저도 한 번 대구에 가면 친정 가면 엄마가 본인 슬롯을 한 번씩 빼주시기. 야, 이거 특권이다, 특권. 요번 주 내가 예약해놨는데 네가 갔다 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정말 시원하죠. 아, 그러네. 거기 자녀는 해주네. 단골의 자녀는 한 번씩 받아줘요. 그러네. 이것도 부의 세습인데. 아니야, 비싼 데가 아니라 동네 정말 숨은 고수분이에요. 자, 요즘의 스파 트렌드는 저번 호텔 에피소드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영성적인 면에 주목한다 그랬잖아요. 맞아. 힐링. 막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동양의 도교 의학을 서양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스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네. 이 하얏트 계열의 미라벨 리조트 앤 스파라는 게 외국에 있대요. 이제 거기서 재밌는 게 웰리스 카운셀러가 있고 그다음에 심령 연구가도 있어요, 호텔에. 그다음에 점성술사. 다 있네. 자, 그다음에 영양사, 요가하는 사람, 셰프도 있고. 식이를 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네. 그다음에 아유베다, 인도 그거 있죠. 아유베다 전문가. 그 다음에 점성술사까지 동원. 아이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스파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정말 휴식과 정신적인 어떤 휴양 이거를 목표로 하나 보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심지어는 스파 서비스를 룸 서비스로 하는 데도 있고 그거 되게 좋겠다. 룸 서비스 방에서 받고 방에서 룸 서비스 먹고 점성 거기서 점 보고 근데 해보고 싶긴 하네요. 거기 가서 진짜 푹 쉬면서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어디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호텔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예, 일단 하역장. 하역장 한번, 호텔 하역장을 보신 적 있나요? 입구만 봤죠. 그죠. 저도 입구만. 근데 이제 후방에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식자재, 소모품 등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죠. 네. 그렇게, 물건들은, 거기 하역장으로 왔다 갔다 하겠구나. 뭐, 상식적으로. 자, 그런데 호텔 상주 직원들은 어디로 다닐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호텔 갔을 때, 이렇게 프런트나 일하시는 분들 빼고는, 호텔 직원들이 꽤 있을 텐데,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잖아요. 그쵸. 유니폼 입고 다니시니까, 네. 거의 그분들이 그냥 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못 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분명히 거기에는 회계부 직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부 직원도 있을 거고 맞아. 그런 분들하고 마주칠 일이 없는데 그 호텔 안에 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후방 문을 통해서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호텔 고위급 임원들도 이 후방 쪽으로 다녀요. 다니는데 자 이 후방 문은 통제가 굉장히 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키카드를 딱 대고 들어갈 텐데 네. 자 그럼 VIP는 어떻게 할까요? VIP도 사원증을 메고 가서 띡 찍고 들어갈까요? VIP도 그쪽으로 다녀요? 네, 그렇대요. 후방문 쪽으로. 그죠, 의외였어요. 네.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 그쵸. 그런 건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손님이 왕인데 호텔에 만약에 사장님이 왔어요. 그러면 손님들 다 저리 어이 하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 탓입니다 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직원도 후방문으로 가는데 그래서 뭐 아이디를 찍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경비실에 그 임직원 높은 분들은 사진이 쫙 걸려 있대요. 우리 왜 스파이 영화 보면은 왜 경비원들이 딱 사진 보고 뭐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딱 그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그걸 찍고 다니진 않는데 그래서 요 사진을 딱 붙여놓고 그 경비하시는 분들 보안 요원들이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게 왜 우리 미션 임파서블 보면 중요한 데 들어갈 때 그 가면 쓰고 들어가잖아요. 아 아이디를 안 찍으니까 오히려 고위층으로 예, 가면을 쓰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영화가 다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니까요. 맞아. 그래서 하역장에서는 물건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 그죠? 음식 쓰레기가 있는데 요 엄청 음식 쓰레기가 나온대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뭐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 냉장 시설이 있대요. 썩지 말라고. 쓰레기를 내보내는 시설이 냉장 시설로. 재밌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네요. 그래도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음식 냄새가 막 쓰레기 냄새가 배어 나오면 진짜 치명타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호텔에 보이지 않는 곳 두 번째, 직원의 공간. 제가 이게 책에서 사진으로 봤는데, 직원 공간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탈의실과 샤워 공간이 있대요. 왜냐면 셰프의 경우 막 요리해서 냄새 나는데 그냥 퇴근하긴 그렇잖아요. 그치. 이거에 연관돼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연복 셰프께서 그분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나이트를 가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그 음식 냄새가 배어서 중국 음식 예, 중국 냄새가 배어서 좀 곤란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씻어도 어느 정도는 날 것 같기는 해. 네, 그리고 이제 그분 젊은 초기 시절이니까 샤워 시설 없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래가지고 그 탈의실과 샤워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약간은 그 찜질방 탈의실처럼 좋네요. 예, 좀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 사진이. 그다음에 이제 직원 전용 식당이 있다고 해요. 하루 3끼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자, 왜 그러냐? 직원들이 2, 3교대래요, 그렇죠. 거의 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근무 중에 호텔 밖에 출입하면 또 위생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새벽에 이제 3교대 한 사람은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고, 없죠. 그죠? 그래서 직원 전용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공간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와, 호텔이 정말 작은 소도시 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안 보는 공간들도 꽤 많이 뒤쪽으로 숨어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 호텔 투숙 비용이 그 정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많이 적자일 것 같아, 다들.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 많은 시설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맞아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 적당한가? 자, 도시 호텔 경우에 객실 하나당 0.5에서 1명이 필요하대요. 객실 하나당이요? 하나당. 그렇게 많아야 되나? 그죠? 휴양지의 호텔, 그러니까 리조트는 1명 이상이 필요하대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워낙 크고 이제 이동 거리가 기니까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직원이. 그죠? 자, 그 다음에 호텔 시설 장비를 알아봅시다. 자, 신규 호텔, 새로 이제 호텔을 딱 지었을 때 총 지배인을 지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일 수장이니까. 맞아.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셰프? 그거 또 있는데. 틀렸어요. 땡!
바로 시설팀장이래요. 아. 왜냐하면 호텔의 시설 면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 뭐 보일러도 관리해야 되죠. 냉난방도 그렇지. 뭐 하고. 그래서 이 시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시설 것 같네요. 팀장이 2인자일 경우 거의 가깝다. 시설이 또 워낙 많으니까 방도 그쵸.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텔 안전 같은 경우에 국가마다 테러 위험의 등급을 매기기도 한대요. 호텔이.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 그룹의 경우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에서 테러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를 인도네시아로 분류한대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나라 어딜까요? 테러 위험이 가장 낮은 나라. 일본?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예요? 네. 오, 의외다. 의외죠. 우리는 북한이 옆에 있어서 네. 생각보다 높을 줄 알았는데. 네, 저도 높을 줄 알았는데 테러 위험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라니 또 마음이 또 좋더라고요. 안전한 곳이었네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외에 비해서 소방 안전에 상대적으로 좀 투자를 덜 한다. 그래서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뭔가 사고가 한번 나야지 그쪽이 확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게 있어. 맞아. 그거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텔에 관한 또 소소한 팁들. 자, 호텔 회원제 좀 알아볼까요? 네. 자, 호텔 회원제는 무료가 있고 유료도 있죠. 무료도 무료는- 있어요? 네, 무료도 있는데, 자, 무료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회원을 가입하고 뭔지 차례차례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 사용 빈도나 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예, 마일리지처럼 포인트 적립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객실 업그레이드도 해주기도 하고, 맞아. 그다음에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을 좀 연장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회원제 이름을 뭐 힐튼 아너스, 본보이 등 여러 가지 요 프로그램들이 있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유료 회원제는 이제 그런 계단을 열심히 밟지 않고 난 돈 주고 사겠다. 난 얼마만 돼. 멋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내고 연회비를 내면 이제 숙박권과 뭐 뷔페 이용, 식음료 할인, 피트니스 스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요런 회원제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 회원제를 또 잘 이용하면 또 나름 또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와 또 비행기 마일리지와 또 접목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호텔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학문이 돼서 이제 호텔 경영학과가 있잖아요. 아, 그게 되게 한때 엄청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어요. 그때 언제지? 올인부터. 맞아. 그래서 경쟁률도 되게 높았잖아요. 높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호텔리어 이런 드라마들이 호텔 네. 관련된 드라마들이 한때 엄청 많이 나오면서 그쵸? 호텔 지배인이 되고자 꿈꿨던 그 학생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호텔이요, 맞아. 그런 것도 드라마도 많았고.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유학도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라스베가스 이런 데로. 맞아요. 네바다 주립대 거기에 그러니까, 호텔 경영학과.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이제 탑 뭐 1, 2 두 곳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곳은 이제 미국 동부의 코넬 대학이래요. 거기는 그냥도 명문이잖아. 그죠? 그렇지. 호텔과도 명문인지 몰랐네요. 그렇대요. 저도 네바다 그거. 난 라스베가스 무조건 1등인 줄 알았는데. 그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스위스 로잔 호텔 스쿨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건 들어본 것 같아. 저는 이게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20대 시절에 이제 건너 아는 사람이 남자친구를 제 친구는 아니에요. 이거 본인 얘기 아니야. 자꾸 건너. 아니요. 제가 정말 건너갔는데 그 건너 아는 친구가 네. 이제 남자친구와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건너간다가 너무 웃긴데. 그 정도면 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여튼 부모님의 반대로 드라마처럼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한국에 놔두면 이 남자가 다시 이 여자를 찾을 것 같으니까 스위스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스위스 호텔
호텔 경영학과로 이제 그 남자가 갔다라는. 이 학교인가요? 예. 너무 이 건너면 거의 모르는 사람인데 자세히 알고 있는 걸로 봐서. 그때 왜 너무나 이렇게 임팩트가 강하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진 것도 황당한데, 유학까지 보냈어요. 유학까지, 그러니까 드라마 같잖아요. 되게 대륙가 집안이었나 보다. 여자 못 만나게 하려고 유학까지 보내는. 겸사겸사? 정말 싫었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네, 그러니까 도대체 유학까지 보내서 지금 그 남성은 어떤 여성과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로잔 호텔 스쿨을 내가 그때 20대 때 알았네요. 예. 건너 알게 되셨구나. 건너. 내 인생은 그렇게 드라마 같지는 않았어. 그렇지, 평범했죠. 뭐 저는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자, 그 다음에 호텔에서는 이제, 호텔에는 근데 그렇게 유학을 가봤자, 와서 워킹 레벨로 들어갔는데 의미가 없대요. 승진에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 경험을 더 쳐준대요. 네. 맞아. 그래가, 너무 특수한 분야니까. 맞아요. 맞아요. 물론 거기 가서 이제 학문적인 거야 배워오겠지만, 뭐 우리나라 호텔 문화를 뭐 어떻게, 이 현장 경험만 한 게 없겠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호텔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앞으로의 예.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예, 이야기죠. 그래서 호텔 역시 언택트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셀프 체크아웃 체크인 그거 되게 많잖아요. 앱으로 하는 거. 그죠? 근데 조금 씁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체크아웃 하면서 즐거우셨어요? 뭐 어떠셨어요? 음식은 마음에 드셨어요? 이러면서 뭐 좀 얘기도 하면서 맞아. 예, 감사합니다. 그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그냥 혼자 나가니까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 진짜 숙박만 딱 하고 무인 호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친환경의 영향으로 ESG. 네, 맞아. ESG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 침대 예전에는 진짜 하루 자면 다음날 바로 바꿔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있으면 침대뿐은 내가 선택하면 네. 안 바꾸고 그냥 내가 쓸 동안은 계속 그냥 놔두겠다.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맞아요. ESG는 이제 전 모든 분야에 정말 맞아요. 예, 트렌드. 그래서 이제 호텔이 더 이상 휴식만이 아닌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트렌드를 반영한 곳이 최근에 문을 연 노르웨이의 스바르 빙하 호텔이에요. 빙하 호텔? 예. 바다 위에 이제 도넛 모양으로 우주선 같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태양열 발전으로 이제 에너지를 얻고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그거를 부패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기는 메탄올 있죠. 그 메탄올을 또 에너지로 재생 활용을 하고 그런 친환경 호텔인데 이제 노르웨이라 또 밤에는 오로라가 뜨는 거예요. 멋있겠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몽환적이고 진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호텔이 또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한 곳인데 가보고 싶긴 한데 이제 북유럽 물가 너무 비싸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유럽 가는 비행기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좀 열심히 이제 살다가 이제 한번 요 버킷리스트로 한번 그러니까요. 가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모든 공간이 뭐 그렇겠지만 우리 무심코 지나쳤던 이 공간들. 그러니까. 네,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네요. 사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네. 여행을 잘 못 가고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모이는 공간, 호텔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좀 피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인천공항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살짝 반갑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요 준비한 호텔 시리즈들을 좀 듣고 네. 이제 호텔을 이용을 하면 전에는 좀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이 그쵸. 이런 거구나라고 네.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뭐 뷔페 드시다가도 저 뒤에 100명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죠? 150명이 저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가치도 내가 이제 충분히
충분히 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죠? 이제 예. 요즘 트렌드를 이용하려면 피트니스를 가야 되는구나. 맞아. 아침에 피곤하지만 내가 그래, 가서 사진이라도 한 장 한 장 찍자. 찍고 오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쓸공님들 이렇게 이제 가끔씩 우리 경제 얘기 많이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머리도 식혀가시면서 예, 맞아. 이런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한 번씩 또 웃어보시고요. 어. 열정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활용해서 한번 그럼요. 예. 쓸데없어 보이지만 유용한 그죠? 예. 그런 정보예요. 쓸데없는 줄 알았는데 듣고 나니 유용해. 자, 그런 정보들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 같이 쓸공합시다.